네, 자,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.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특히 코스닥 시장 상승세로 가파르게 돌아서면서 현재 0.7% 상승세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자, 오늘 시장이 반등을 모색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입니다. 자, 코스닥 시장 특히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? 일단 뭐 지난 8일에 3.67% 폭락한 게 대표적인데요. 그렇죠. 지난 한 달을 살펴보면 7.09%나 하락을 했고 또 이달 들어 뭐 최저점과 비교하면 10% 가까이 떨어졌습니다. 그 지난달 초에 그 700선을 이탈했던 것을 보면 코스닥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뭐 기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좀 바이오 비중이 큰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이달 들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그런 기분이실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정책 부재가 크다 이런 지적이 좀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일단 모험자본 육성, 뭐 상장 활성화 등해서 뭐 정부가 코스닥 띄우기를 계속했지만 아직은 좀 뚜렷한 정책이 좀 부족하다, 오히려 엇박자란 지적마저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뭐 주도 업종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신뢰감 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바이오 기업의 악재 중에서 코오랑 인보사 사태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. 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뭐 신기술일수록 이 일을 보증해주는 어떤 정부와 그리고 당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에 좀 빈틈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이 오히려 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좀 금융투자업계에 오히려 주관사에 좀 날을 세우고 있어서 상장 주관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넘어선 것 아니냐. 또 그리고 오히려 그 당국보다는 그 주관사 쪽의 책임을 좀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. 이런 주관사에 대한 압박은 또 상장 활성화와 좀 혼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좀 큰 상황입니다. 네,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 가장 이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오 기업에 잇따른 악재인데 이런 악재가 또 정책 부재로 인해서 그 좀 악영향이 더욱더 커졌다는 게 뼈아픈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정책 혼선 문제가 더욱더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 IPO 회계 검증 책임 강화가 이제 대표적인데 네. 상장 주관사와 좀 한국거래소가 향후에 좀 맞게 된다는 점이 좀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세네 개 주가 일단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이게 사실 좀 코스닥 시장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거든요. 또 금융당국이 상장 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를 좀 강화하는 것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이와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 2차, 3차 뭐 벤더 기업들이 코스닥 쪽에 좀 많은데 일본 경제 보복 관련 불안감이 좀 코스피 기업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은 없다는 평가입니다. 네, 바이오 기업들 악재에다가 이 일본의 좀 규제 문제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2차, 3차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코스닥 시장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매수 주체마저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. 네, 일단 네. 뭐 코스닥 약세가 좀 장기화되면서 네. 그 기관 투자가들의 손실 회피, 그 로스컷이 좀 그렇죠.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네. 일단 코스닥 벤처 펀드 외에는 좀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게 이런 게 좀 역부족이다라는 평가가 있고요. 특히 투신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이후에 2,400억 원을 좀 파는 등 좀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.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우리 증시에서 좀 구원투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를 좀 못하고 있고 코스닥에선 특히나 좀 더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. 그 기관 순매매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이후 3천억 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신용잔고는 5조 5천억 원으로 코스닥 시총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. 이 해당 물량이 사실상 그 향후에 만약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해도 좀 탄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이에 반해 좀 개인 투자자만 계속해서 한 1조 200억 원 이상 사들여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만 좀 근심을 떠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코스닥 시장 내부적인 문제도 많고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은 좀 팔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대외 문제도 사실 녹록치가 않습니다. 대외적인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까요? 일단 뭐 네. 미중 무역 전쟁이나 뭐 금리나 불안 이런 게 사실상 좀 악재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. 이거를 사실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사실 코스닥보다 좀
코스닥이 훨씬 더 펀더멘털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. 그래서 오히려 유동성과 위험 선호도 관련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.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달러 현상이 발생하고 또 글로벌 위험 선호도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. 이 코스닥은 수출 비중이 코스피 대비 크진 않지만 이와 관련해서 연동은 오히려 좀 더 큰 상황입니다. 이 강달러로 인한 위험 자산 선호 감소가 코스닥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. 지난 6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한 4,400억 원을 내다 파는 등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려감 섞인 요인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정말 투자를 유인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. 사실상 네.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. 그렇군요. 한편에서는 네. 뭐 코스닥 저평가 의견이 나오기는 합니다. 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하반기에 뭐 코스닥 중소형주를 집중해라 이런 전략이 제시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연초 이후에 22%를 수익률을 보여주는 게 좀 근거인데요. 그리고 또 700선 이탈이 뭐 지난 6월 초도 그렇고 좀 빈번했다는 점에서 단기 투자를 좀 주목해라 이런 조언도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좀 기업 실적인 것 같고요. 그쵸. 그리고 다음으로 주가가 약세인 만큼 좀 배당을 눈여겨보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코스닥 시장 여전히 좀 우려감 섞인 요인들이 많은 가운데 이 기업들의 실적과 배당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자, 오늘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